그래서 적기가 비수기예요. 지금이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지금 용산 비수기거든요. 네네. 지금부터 7월, 8월, 8월 15일 음. 전이 업체들이 가장 피가 말라가는 상황 시즌이거든요. 요때 힘들어요, 되게. 네, 다 허리띠 졸라매는 업체들이.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요때 물건을 사면 왕대접 받아요.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PC 시장이 여름은 비수기, 그리고 겨울은 성수기라고도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비수기, 성수기, PC 시장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PC에 진짜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PC는 언제 사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존재합니까? 비수기, 성수기? 있어요. 있어요? 네. 왜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PC 시장의 스타트부터 그런 패턴이 반복되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PC를 교육용 PC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부모가 학생들을 위해서 사주는 게 많다 그렇죠. 보니까. 평균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PC를 사주는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겠어요? 새 학교 들어가고. 새 학기 들어갈 때. 네. 그다음에 아니면 학교를 새로 입학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연말 연초. 학년이 바뀐다던가, 네. 아니면 학교를 입학한다던가.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봄방학 이제 시작할 때까지 요 타이밍이 이제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PC를 많이 사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게 좀 아. 생겼죠. 네. 2010년 전후 패턴이 한번 또 바뀌어요. 이거 왜 바뀌냐면 기업용 수요도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들은 아무 때나 사잖아요. 맞아요. 겨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일반 개인의 구매 패턴과 기업의 구매 패턴이 결합되면서 비수기, 성수기가 사라지는. 약간 유명무실해지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인데 기업에서 발주를 하면은 갑자기 매출이 나오고. 근데 겨울인데도 기업이 안 하면 또 안 나오고. 그리고 개인용 시장은 2010년대 전후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또 패턴이 한번 변하고. 그래서 이 용산에 비수기, 성수기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또 했었죠. 네네네. 애매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있었잖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그럼 그때는 언제였나요? 추석을 즈음으로 갈려요. 추석 전과 추석 후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추석 후에는 확실히 매출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를 많이 사요. 추석이 넘어가면.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추석이 넘어가면서부터 성수기의 냄새가 나요. 네. 냄새가 슬슬 나오나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추워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아, 냄새가 나는구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제 겨울이 오고 방학이 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11월, 12월이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매출이 많이 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는 12월 초에 갑자기 이상한 사고가 하나 터지면서 그쵸. 잠깐 주춤했지만 또 1월이 되면서 다시 또 회복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 네. 매해의 변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패턴으로는 항상 겨울에 매출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 겨울이 성수기 쪽. 그러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 5월, 6월이 되면 네. 다시 매출이 공동하죠. 예. 그게 하루하루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 그래요? 예, 하루하루 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그 다음 날부터 툭 끊기는 날이 반드시 발생해요. 예. 근데 그날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비수기가. 이제 어쩔 때는 좀 빠르면 4월부터 되기도 하고, 좀 늦으면은 한 6월부터 되기도 하고,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이 오면 비수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예.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게 딱 그 전후로 해서 갈리나요? 그러니까 겨울은 확실히 이 개인용 수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영향도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난로를 쓰려고 사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옛날에 프레스 핫 그때는 뭐 그렇죠. 보일러로도 썼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네. 외부 활동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불 밖은 무섭죠. 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고 자연스럽게 PC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수요가 확실히 생겨요. PC에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그렇죠. 네,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수요도 생기고요. 초등학생을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면 PC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2명이 있으면 그냥 하나 가지고 나눠 써. 그러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은 노트북을 사주던가, 그렇죠. PC를 사주던가. 각자 한 대씩 사주던가. 네, 각자 한 대씩 사줘야 돼요. 대학생이 되면 노트북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C는 꼭 PC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을 포함한 그런 모든 PC 기기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러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 업체들이 신제품 발표를 가을에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인텔도 전통적으로 가을에 CPU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원래 가을에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만 겨울로 밀린 거예요. 그렇죠. 1월로. 원래 항상 가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가을 9월, 10월, 11월 요때 발표하면은 언제 사겠어요? 12월, 1월, 2월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 어떤 신제품 활동 효과 그런 것들이 있죠. 맞다. 그리고 이 성수기 때 게임도 되게 많이 발표해요. 출시도 되게 많이 하고. 가을 겨울에. 이제 여름에 이제 막 쇼케이스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겨울에 이제 게임들이 많이 출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11월에 거의 10월, 11월에 매년 출시하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게임들도 많이 발표하니까 게임하려고 PC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리고 지스타도 10월, 11월이잖아요. 그쵸. 수능 맞아요. 끝나고 나서. 게임 행사들 다 그쪽에 몰려있어요. 게임 행사도 다 거기 몰려있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PC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그럼 업그레이드 수요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체 수요가 또 생기고요. 게임 해야지. 게임 새로운 해야지. 게임도 나왔으니까. 봐야죠. 그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네요. 저는 게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4월, 5월, 6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밖에 나가죠. 나가야죠. 나들이 가야지. 햇빛 쐬야죠. 그래서 방송국들도 봄의 시청률에 민감하대요. 무한도전에 보면 시청률 특집이 있어요. 봄아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특전사 옷 같은 거 입고 TV 봐라. 그래서 봄이 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를 유재석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한도전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부터는 PC 수요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리고 5월이 되기 시작하면 돈 나가는 데가 많아요. 세금 내는 달인가요? 그때가?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그쵸. 일반적으로? 스승의 날 있죠. 너무 깊게 생각했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은 저도 조카들 되면은 선물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버이날 되면은 이제 부친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야 뭐 없냐? 하시거든요. 거기 돈 나가잖아요. 그러면 PC 살 돈이 어딨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5월이 되면 외부 지출이 증가하고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럼 축의금 나가잖아. 맞아요. 그러면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5월이 되면.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쓸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이제 여행 가죠. 이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죠. 여행의 성수기잖아요. 6월, 7월, 8월. 해외여행도 절정이 때가 요때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아까 추석 얘기했잖아요. 그쵸. 추석 전. 추석 전으로 확실히 갈리거든요. 추석 전에 매출 나오는 것과 추석 뒤에 매출 나오는 게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요? 광복절 전후로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광복절하고. 그러니까 8월 15일 전과 8월 15일 후는 확실히 또 매출이 다르고 8월 15일 이후부터
추석 전까지 그리고 추석 이후까지 또 확실히 달라요. 그게 8월 15일이 왜 그러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네. 8월 15일 이후엔 휴가를 안 가. 오, 8월 15일 이후에 휴가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8월 15일 전에 갔다 오지. 그쵸. 광복절이 넘어가면 휴가 잘 안 가요. 대부분 여름 휴가를 가족들이나 어디나 다녀오려면 8월 15일 전에 끝나요. 그리고 8월 15일이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해수욕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 닫아요. 아, 8월 15일이면 다 철수해요. 그때부터 사람들 안 온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PC 쪽에 좀 매출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행동 패턴, 날씨, 기후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실제로 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비수기와 성수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매출 차이도 어느 정도 나는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거의 맥시멈 2배 가량 차이 나요. 와우, 엄청 차이 나는 예, 거예요. 예, 차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텐데 그 네, 차이가 네, 네. 소비자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이 구매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배 가량도 차이가 나고요. 총판이나 수입원 정도 가면은 한 맥스 1.5배. 그리고 이제 딜러 단으로 내려가거나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내려가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주 고객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략 2배까지도 난다고 보면은 거의 맞아요. 와, 그럼 업체들이 이게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요. 엄청 민감하죠. 어, 네.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죠? 그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안 팔리니까 그냥 민감하겠지. 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냥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매출 안 나오면 민감해지죠. 안 팔리면 매출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월급 못 주고,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야? 돈 안 월세 못 벌린다. 내고. 네.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예, 다른 궁극적인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금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 PC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사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바로 방금 말씀에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다 팔려야 또 1,000만 원치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사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았어. 그럼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치 물건을 또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00만 원을 물건을 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500만 원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물건을 500만 원밖에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500만 원이 묶였죠. 맞아요. 그쵸. 돈이 묶이잖아요. 네. 네. 물건을 더 사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건으로 갖고 있구나. 회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만큼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돈을 계속 굴리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동안 팔고 사고 해야 1%의 마진이 나도 30%의 마진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0일이니까. 네. 근데 이틀에 1,000만 원어치를 판다 그러면 1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총량이 작아지죠. 그러네요. 네. 네. 그 돈이 묶여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업체들이 다 민감한 이유가 돈이 묶이니까. 비수기라며. 맞아요. 비수기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게 내놓죠. 가격을 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옛날 가격으로 물건 갖고 있잖아. 그럼 더 못 팔아. 그럼 거기서 손해도 나고. 네. 이걸 해결하려면 빨리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더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네.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싸게 팔면 되잖아요. 네. 돈이 없어. 물건을 묶여서. 물건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용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금이 많은 사람이 용산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최재형 기자가 장사를 하고 제가 장사를 하는데 제가 돈이 2배가 많아요. 그러면 최재형 기자가 그걸 가지고 돈이 묶여 있는 동안에 나는 그 돈만큼 더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싸게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장사가 더 안 되고 그쵸. 저는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망하고 저는 그 망하는 것까지 다 먹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원들도 보면은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메이저 4사, 메이저 5사 그리고 나머지 옛날에는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금력의 차이.
점점 벌어지는구나. 네, 돈이 묶여 있을 때 이 묶인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팔아서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를 보도 좋으니까 일단 팔고 난 다음에 빨리 돈을 회수해서 다음 물건을 사서 다음에 돈을 벌면 되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 그게 문제야. 아예 그냥 스탑돼 버리는 거.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묶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 제일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회전율이잖아요. 돈이 얼만큼 도냐.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 경색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돈이 안 도니까 자금이 묶이니까 물건에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손해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좀 피말라가긴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경쟁하고 하니까 이제 싸게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소비자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적기가 비수기예요. 지금이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지금 용산 비수기거든요. 네네. 지금부터 7월, 8월, 8월 15일 전이 업체들이 가장 피가 말라가는 상황 시즌이거든요. 요때 힘들어요, 되게. 다 허리띠 졸라매는 업체들이.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요때 물건을 사면 왕대접 받아요. 오. 네. 서비스 많이 주고 뭐 이때 사면.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갑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이때는. 왜냐하면 나는 팔아야 되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더 간절해져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 파는 게 겨울에 2대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비수기 1대 파는 게. 그래서 그때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질하시면서 충분히 요구할 거 요구하시면서 구매할 수 있는 적기가 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요때 사주시면 되게 좋아요. 네. 아니면 전략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참았다가 이때 딱 사면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연초나 요때 좀 참으셨다가 요 타이밍에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포스나 라데온 새로 나온 거. 네네네. 그 3월만 하더라도 막 물건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싸죠. 가격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가격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다리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몇 달 참으시라. 근데 제 생각보다도 빨리 안정화됐거든요. 저는 6월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4월, 5월부터 안정화됐어요. 지난달부터 5090이 막 매물이 좀 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겨울 시즌 동안 이제 성수기니까 열심히 팔고 비수기가 되기 시작하면 물건이 안 팔리거든. 그때 탁 집으시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이왕 사는 거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고마워하거든요. 사주는 사람한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때 구입하시면 서로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안 되지만 너무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심리상. 뭐 뽁뽁이를 한 번 더 놔둬라 뭐 이런 거. 그런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도 그때는 민감하게 보게 돼요. 야,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반품하면 나 큰일 나니까 빨리빨리 이거 원하는 대로 좀 해주자. 근데 성수기에는 물건이 많이 팔리잖아. 그러니까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챙겨보긴 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바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요청사항이 뭐 이렇게 남아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반품 당하고 그러면은 나도 골치 아프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들어주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포장을 하고 물건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더라도 내년이 6월이 돼도 또 이 상황이 생기잖아요. 계속 루틴이 도는 거죠? 똑같이 루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 타이밍에 구입하시면 좋아요. 물론 또 이게 또 그 경제 변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요 타이밍에 사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확실하게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나와 가셔서 특정 제품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오랫동안 팔리는 제품 있잖아요. 네네네. 가격 패턴을 한번 보세요. 맞아요. 거기 그래프 있어요. 그래프 있잖아요. 네. 그 패턴을 보면은 겨울엔 비싸고요, 여름엔 싸고요. 겨울엔 비싸고 여름엔 싸요. 대략 그 패턴이 반복돼요. 맞아요. 예, 그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제품의 패턴을 아무거나 찍어서 딱 보면 대략적으로 겨울엔 좀 비싸고 여름엔 좀 저렴하고 게다가 지금 환율까지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네, 환율도 어쨌든 많이 내려가고. 내려오진 않았지만 환율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업체들도 손해를 보고 나서 팔아야 되거든. 자금 회전을 위해서. 일단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가 비수기인 이유가 돈 쓸 데가 많으니까잖아요. 맞아요. 여행도 가야 돼요. 음. 해외여행도 좀 갔다 와야 돼요. 날씨 더운데. 음.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런 정보를 참고하신 다음에 지금 이 여름 시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계획적인 소비 패턴을 미리 세우신다면 지름신의 영향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소규모의 접근 같은 거 하나 들으면 재밌긴 하겠네요. 이때 맞춰가지고. 딱 만기를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뭐 만기를 요때로 잡아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한 5070을 그쵸. 구입한다거나. 단기 적금으로 네. 해가지고. 지금이 싸요. 이제 그리고 또 8월, 9월이 되기 시작하면 가격도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냥 성수기니까. 물론 그때 또 환율이나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무리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고 지금이 비수기예요. 네. 저희도 쇼핑하지만 매일매일 저도 와요. 체감이 되시나요? 매일매일 체감이 돼요. 압박이 오시나요? 비수기구나. 네. 이걸 또 8월까지 어떻게 버티나. 그게 매일매일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쇼핑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잘 1년치 계획을 잘 세워두시고 이때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자금 회전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때 많이 깝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시쳇말로 많이 던져요. 어. 손해를 보고서라도 나는 일단 팔아야 되겠어라고 던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를 이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획을 잘 해야 되겠죠. 이거를 장사를 이제 처음 하시거나 장사 경력이 이제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그게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고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어떤 자금 계획,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자금 계획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를 덜 보고 장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때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장사가 안 되는 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좀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여요. 어차피 까고 팔 거면은 조금 더 까고 뭐 마케팅, 브랜드를 알리는 새로운 어떤 접근, 뭐 사용기 좀 써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손해 볼 거 색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체력, 실탄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노리시고요. 네. 어차피 쓸 돈 이왕이면은 조금 기분 좋게 대접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반적으로 업체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다 이 시기에 사고 팔고 하면은 어쨌든 PC 시장에는 활력이 돌잖아요. 근데 조금 서로 도움될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즌에 이제 비수기 성수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네.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네.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